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김연의 칼날의 탄지로 세대가 결계되어 귀살대와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오브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하나와 도마가 나비어택에서 카나이를 살해하고 제니치와 이노스케가 무한열차에서 카야쿠, 효조와 싸우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은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한편 효조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이노스케, 효조로의 엄청난 화염의 검술에 이노스케는 압박당하고 있었는데 효조는 묘하게 목이 베이는 것만은 피하는 이노스케를 보고 동물적인 감각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노스케는 자신이 새롭게 발명한 짐승의 호흡으로 마구 공격을 해봤지만 애초에 근본이 부족한 검술이라 근본 호흡인 화염의 호흡을 이길 수는 없었고 그대로 효조에게 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노스케는 특유의 강인한 체력으로 인해 베인 곳이 빠르게 재생이 되었고 효로는 분명 재생력이 높은 혈기라고 해도 무한한 재생력을 가진 것은 아니며 재생할 때 떨어지는 체력으로 인해 재생 속도가 더뎌져야 하는데 어째서 저 혈기는 처음 배웠을 때보다 지금이 더 회복 속도가 높은 것 같냐며 의아했죠. 이노스케는 이 녀석과 계속해서 싸우며 나는 엄청나게 강해지겠다는 확신이 들었는데 이노스케는 주변의 투기를 양분으로 자신의 신체력을 강화시키는 혈기술을 가졌고 큐로는 피할 때의 검사들 중 투기로 봤을 땐 최상위급의 검사였기에 불타오르는 듯한 그의 투기는 그대로 이노스케에게 흡수되어 그를 점점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큐로는 저 혈기는 일단 자신보다 검술에 있어서는 훨씬 뒤떨어지며 경계해야 할 것은 비정상적인 회복력밖에 없으니 저 녀석을 죽이려면 일격의 강한 공격으로 한순간에 목을 쳐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대로 화염의 오이 노독을 시전하게 되었죠. 그렇게 엄청난 투기를 발산하며 이노스케를 향해 뛰어든 쿄조로 쿄조로는 이곳으로 끝이다 라고 하며 이노스케를 향해 연옥을 날렸고 이노스케는 그대로 양팔의 칼로 그 공격을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며 양쪽 모두 튕겨져 나가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쿄로는 어떻게 이 공격을 막은 거지? 라며 당황했죠. 분명 아까까지 보여준 움직임으로는 자신의 연옥을 막지 못했어야 했는데 힘을 숨기고 있었던 건가? 라며 긴장하는 쿄조로 하지만 이노스케는 극도의 투기를 발사하는 연옥을 순간적으로 빨아들이며 그만큼의 신체력을 상승시켜 맞받아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쿄로는 그로 인해 꽤나 지친 상태 그때 어이 재밌는 싸움 나도 좀 껴주지 그래? 라고 하며 아카야가 난입했고 이노스케는 저 녀석은 내 먹잇감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아카야는 그런 이노스케를 발로 차 멀리 날려버렸고 이봐 나에게도 방금 그 공격을 해주지 않겠어? 라고 했죠. 아카야는 강한 검사 싸우는 것만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였고 이렇게 강한 검사를 이노스케에게 뺏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쿄요로는 주변을 보니 이미 카야쿠도 다른 혈기의 패배에 살해당한 것을 알았고 안 그래도 쉽지 않은 상황에 상현3이라는 거물과 혈기가 나왔다는 것에 사실상 자신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걸 알았죠. 그의 쿄요로는 마지막까지 화염의 호흡의 모든 결정체를 쏟아내고 죽으리라 다짐하며 또 한 번 화염의 호흡 5위 연옥을 시전했고 아카야는 그래 바로 그거라며 남자답게 모든 것을 쏟아내주라고 소리치면서 파괴사를 시전했습니다. 그렇게 쿄요로와 아카자의 공격은 서로 부딪히게 되었고 쿄요로의 칼날은 아카자의 몸통을 크게 베어낸 뒤 목까지 반쯤 베어낸 상태가 되었죠. 하지만 이미 한 번의 연옥으로 힘이 많이 빠진 쿄요로는 아카자의 목을 전부 다 깎아버릴 수 없었고 아카야는 훌륭하다 염주 라고 하며 쿄요로의 복부를 주먹으로 관통해버렸습니다. 이노스케는 왜 내 먹잇감을 가로채냐고 화를 냈고 아카야는 실실 웃으며 강한 녀석을 보니 나도 모르게 주먹이 먼저 나갔다고 사과를 했고 여전히 이노스케는 부들거리면서 아카자를 노려봤죠. 꽤나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코쿠시본 탄조로에게 지금 하얀의 몇몇 혈기들이 피할 때 일륜도를 만드는 마을을 발견해 그곳으로 출격을 했으니 너도 지금 그곳으로 출격해 성과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탄조로는 그의 그곳에 부디 가족이 온 후에 그 검사도 있기를 바라며 출발했죠. 한편 대장장의 마을에서는 하얀 6, 4, 3, 2의 4마리의 혈기와 수많은 혈기들이 들이닥쳤고 근처에 보이는 대양장이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물고 있던 하주 무이치로는 곧바로 뛰어가 일륜도로 혈기들을 순식간에 베어버렸고
하얀이 로크로는 죽급의 검사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이런 꼬맹이가 이곳을 지키냐며 귀살대의 꼴이 말이 아니라고 했죠. 무이치로는 시끄럽게 쫑알거리지 말고 얼른 덤비라고 했고, 하얀육 하마노에와 하얀사 무카고는 누구라 할 거 없이 줄을 죽여 성과를 올리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무이치로는 안개의 옵을 사용해 순식간에 그 혈기들의 목을 베어버렸죠. 로크로는 그 실력에 흠칫 놀라며 혈기술로 공격했는데 분명 무이치로의 몸을 공격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 자리에는 안개만이 가득한 느낌이었고, 싸늘한 기분의 옆을 보니 무이치로가 어딜 보고 있느냐며 시고 돈 뒤 그대로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다른 쪽에서 연주 미치리가 무이치로에게 괜찮느냐며 내가 있던 쪽의 혈기들은 전부 다 쓸어버렸다고, 어째서 이곳을 혈기가 찾아낸 건지 당황스럽다고 했죠. 무이치로는 아직 끝이 난 게 아니라며 정색을 했고, 무이치로의 앞에 탄지로가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미치리는 검을 든 혈기? 라고 하며 일륜도를 꺼내 사랑의 호흡을 시연했고, 무이치로 역시 묵묵히 안개의 호흡을 시연했죠. 탄지로는 그들을 보고 내가 찾던 검사가 아니군 이라고 하며 살짝 아쉬워했지만 결국 귀살대는 괴멸시켜야 하는 존재, 과연 자신이 이 두 명의 줄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칼을 빼어들어 무이치로, 미치리의 검수를 받아쳤고 그들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죠. 하지만 전투 경험이 많이 없는 탄지로다 보니 눈을 현혹시키는 무이치로의 안개호흡과 유연한 궤도로 날아오는 미치리의 공격을 상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뜨거운 불길이 휘감은 포함이 날아와 미치리를 공격했고, 미치리는 황급히 그 공격을 막았지만 묵직한 충격에 뒤로 쭉 밀려났죠. 탄지로가 그것을 보니 네이코가 뛰어왔고 둘은 오랜만에 재해에 반가워하며 이곳에는 어쩐 일이라고 물었습니다. 네이코는 아카자 씨에게 수련을 받던 중 갑자기 이곳으로 지원을 가 공적을 세우라는 명령이 내려왔고, 이곳에 오면 분명 오빠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뛰어왔다고 했죠. 탄지로는 네이코를 보고 너 많이 강해졌구나 라고 했고, 자신이 저 남자 검사를 맡을 테니 넌 여자 검사를 맡으라고 했습니다. 네이코는 알겠다며 미치리에게 곧바로 뛰어들어 발차기를 날려 탄지로와 멀찍이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는데, 미치리는 자신도 힘에서는 누구에게도 잘 밀리지 않았는데 이 여자 혈기의 파워는 자신 못지 않다는 것에 놀랐죠. 그렇게 미치리와 네이코는 치열한 접전을 펼치며 싸웠는데 미치리의 여러가지 궤도의 검소를 네이코는 전부 받아쳤고 호공을 때려 폭혈이 담긴 통합을 날려 미치리보다 사정거리가 긴 공격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네이코는 지금껏 아카자의 무술을 배우면서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게 되었고, 아카자의 기술을 자신의 혈기술 폭혈과 섞어 사용하니 그 파워는 실로 엄청났죠. 미치리는 점점 자신이 밀리자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 예전 다키 유타로와 싸웠을 때 꿈틀거렸던 그 힘을 폭발시켰고, 미치리에게 반점이 발현되며 더욱 빠른 스피드의 공격으로 네이코를 베어버렸습니다. 미치리는 이것을 사용하면 순간적으로 힘을 끌어낼 수 있지만 싸움이 오래되면 더욱 쉽게 지치기에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마구마구 사랑의 공격을 쏟아냈죠. 네이코는 그 무지막지한 힘에 팔다리가 잘리며 나가 떨어졌고, 미치리는 이제 마무리라며 네이코에게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네이코의 피가 폭발하며 주변의 시야를 막았고, 미치리는 자신의 감을 의존하여 칼을 휘두르려고 했는데 칼을 휘두르기 전에 네이코가 미치리의 손목을 꽉 잡았죠. 미치리는 순간 네이코에게서 엄청난 기회를 느꼈는데 네이코는 아까와는 다른 모습, 한쪽 이마에 불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이코는 그대로 미치리를 발로 걷어차 날려버렸고 미치리는 땅바닥에 꽂히며 피를 토했죠. 네이코는 이 공격으로도 살아있다니 엄청나게 튼튼한 여자네 라며 감탄했고, 미치리는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아 라고 부들거리며 겨우 몸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네이코는 자신도 잠재 능력을 끌어모아 각성한 것이기에 빨리 끝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 그대로 미치리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했는데 그 순간 뱀의 호흡 검술이 미치리의 발목을 베어버렸고 미치리에게서 떨어져라 라고 하며 사조 오바나이가 난입을 했죠. 네이코는 빠르게 다리를 재생하며 뒤로 물러섰고 오바나이는 미치리에게 상처를 입힌 네이코를 보며 싸늘한 분노를 발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핏빛 오기가 날아와 오바나이를 덮쳤고 오바나이는 황급히 뒤로 물러나 그쪽을 바라봤죠. 그러자 그 후에는 케냐가 무서운 얼굴로 저벅저벅 걸어오며 드디어 찾았구나 다키 유타로의 원수 라고 했습니다. 케냐는 이전에 유곽에서 규타로와 미치리가 싸웠을 때 규타로의 독이 미치리에게 들어갔었고 규타로가 죽긴 했지만 케냐가 규타로를 흡수했기에 미치리에게 남아있는 독의 그 잔향을 쫓아 이곳까지 다다를 수 있게 되었죠. 오바나이는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케냐의 귀기에 놀라 저번에 탱이엔이 그렇게 된 게 역시 이 녀석의 소행이었구나 라고 하며 그를 노려봤습니다. 네이코는 케냐를 처음 봤지만 같은 목적을 가진 혈기라는 걸 느껴 당신이 저 남자 검사를 상대하라고 저는
이 여자 검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소리쳤고 케냐는 바라며 그대로 오바나이를 향해 뛰어들어 공격을 했죠. 다시 미치리와 육탄전을 벌이는 네이코. 둘 다 힘이 많이 빠진 상태였지만 네이코는 혈기 특성상 체력만 빠졌을 뿐 몸의 상처는 전부 회복한 상태였고 미치리는 아까 부러진 갈비뼈 때문에 호흡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이코는 미치리에게 당신은 비달대 주들 중에서 어느 정도로 강한 편인가요? 라고 물었고 미치리는 자신은 가장 약한 주라며 다른 주들은 나보다 훨씬 강해서 분명 너희들을 전부 베어버릴 거라고 했죠. 미치리는 네이코의 사위를 걷기 위해 했던 말이었지만 네이코는 가장 약한 주가 이 정도로 자신과 맞붙을 정도라면 자신의 힘으로 가족을 죽인 수주를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강해지기 위해 당신을 먹어 흡수해야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오바나이와 맞붙게 된 케냐 다키 유타를 흡수해 강해진 신체력으로 오바나이를 압박했고 오바나이는 기묘한 궤도의 대매호흡으로 케냐의 공격을 카운터 쳤지만 지금 상태로는 케냐를 압도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죠. 더군다나 지금 미치리가 강해 보이는 혈기와 싸우고 부상을 입은 상태이다 보니 빠르게 케냐를 죽이고 미치리를 도와주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곧바로 몸의 신체력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리는 반점을 마련해 케냐를 압박했습니다. 케냐는 오바나이의 현란한 공격에 대응하기 쉽지 않았고 큐타로 다키의 기술인 피해 오비를 계속해서 날려봤지만 오바나이에게 그 패턴은 이미 읽힌 듯 상처를 내지 못했죠. 조금이라도 이 공격에 스치기만 해도 중독 상태로 만들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며 부들거리니 케냐. 그런데 그때 오바나이는 미치리가 있는 쪽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리는 것을 들었고 그쪽을 보니 미치리가 쓰러져 있으며 네이코가 미치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오바나이는 그 모습을 보자 안돼! 라고 하며 미치리를 구하려고 몸을 돌렸는데 그때 케냐가 드디어 틈을 보이는구나 멍청한 인간 이라고 하며 피해 오비로 오바나이의 몸 곳곳을 베어버렸고 오바나이는 자신의 몸이 베이든 말든 속에 중독되든 말든 미치를 향해 뛰어갔죠. 하지만 미치에게 닿기 전에 오바나이는 쏟아지는 케냐의 공격에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고 미치를 향해 손을 뻗으며 소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네이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죄송해요. 하지만 나도 내 원수를 갚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며 미치를 흡수했고 케냐는 드디어 다키와 규타의 원수를 갚았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다소 많은 주들이 죽게 되며 점점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혈기의 편에 서게 된 타지로 세대가 비달대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존재이니만큼 서로가 죽고 죽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6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